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EXTJS 실전편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기초 강좌에서는 이제 컴포넌트를 어떻게 만들고 구성하고 그리고 문법이 어떻게 생겨먹은 녀석인지 이해하는 강좌였다. 그러면 이번 EXTJS 강좌는 중국 과정에 속하는 실무에 사용할 수준의 응용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강의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제 이 EXTJS를 MVVM 구조로 잡은 상태에서 화면 개발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서버 연동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요청을 좀 주셔가지고 서버 땅까지 이제 개발을 해서 그 클라이언트 EXTJS랑 이제 연동을 해서 이제 아웃풋까지 뽑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서버는 제 입장은 이제 자바 JSP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 프레임워크는 이제 스프링으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조합해서 예제를 진행을 할 테니 다른 뭐 언어들 뭐 PHP나 ASP나 제가 예전부터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 언어의 서버 페이지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EXTJS는 화면 그리고 프론트엔드고요. 서버는 백엔드. 예,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빌드까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우선 기존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생각 없이 이제 빌드를 했을 때 클래식 모던, 이 모던은 센차 터치 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클래식이랑 모던이랑 이제 구분지어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요 app.js만 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하나를 한번 다시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강좌 역시 cd study cd 여기다 뭐 mkdir 뭐 study라고 아니다 extjs2 라고 만들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겁니다. 이전에는 그냥 클래식이랑 모던으로 이제 나뉘게끔 했는데 이번 강좌, 이제 응용편 강좌에서는 순수하게 EXTJS 클래식 타입만 정의를 하도록 할게요. 센차, SDK 지정해주고 경로. 그때 우리가 받았던 EXTJS 그 GPL 라이센스 들어있는 그 프레임워크 경로를 잡아주시고요. Generate App.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명. 기존 거랑 똑같이 Study. 라고 정해주고 현재 경로에 여기다 이렇게 잡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아웃 클래식이라고 이렇게 지어줄게요. 한 칸 띄어 쓰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센차라는 명령을 주시고 SDK 실행하는데 어디 이 GPL 라이센스 프로젝트가 들어있는 그 우리가 새로 받았던 그 EXTJS 파일 경로를 잡아주시고 Generate App 프로젝트명 그리고 설치할 경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언을 하고자 하는 타입. 만약에 이 마이너스 클래식이라고 안 주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기초 강좌 때 했던 것처럼 클래식 모던 둘 다 설치가 되는 거니까 우선 이렇게 하고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프로젝트 기존 디렉토리에 있으니까 생성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가 아니고 그냥 일반 프로젝트로 생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extjs2 하면은 설치되어 있는 그냥 그 경로에 설치되어 있는 애를 가져올 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 우리가 기존에 설치했던 애랑 약간 디렉토리가 틀려요. 얘는 클래식, 모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얘는 클래식 모던이 없어요. 이런 거는 그냥 앱의 앱. 여기까지 이게 이제 그냥 클래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배포하는 과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EXTJS 우선 센차의 와치로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처럼 한번 실행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존에 우리가 했던 방식이랑 동일해요. 동일한데 이제
뭐 JSP라든지 뭐 PHP라든지 얘 쪽에다가 이제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localhost 1841 실행을 해보면 아직 안 나왔네요. 예, changes. 자, 다시 새로 고침 하면 가장 디폴트 컴포넌트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제 여러 뭐 자바 쪽이나 이렇게 개발하시는 분들은 보통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서 작업을 해요. 뭐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스프링 부트나 뭐 메이븐 프로젝트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서버 2 이렇게 뭐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생성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보통 이제 웹 콘텐츠 안에 뭐 JSP라든지 인덱스 파일을 넣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study 얘를 기준으로 요 페이지들이 로드 되는 거예요. 근데 요 경로에 대한 용량을 보게 되면 거의 기본적으로 140, 약 150메가의 리소스 파일들이 상당히 많이 생성이 돼요. 근데 얘를 만약에 여기다 넣어버리면 리소스 용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컴파일에서 이제 이클립스 자체에서 이제 에러가 나요. 물론 구동은 되는데 에러가 난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끄고 센차 앱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만 개념을 잡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센차 앱 빌드하고 프로덕션 이렇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덕션이라 주면 기본적으로 내가 생성한 프로젝트의 빌드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템프 디벨롭먼트 이 두 개에 대한 폴더가 생성이 되는데 만약에 예, 지금 이렇게 프로덕션이라고 생겼죠. 요 안에 컴파일 되어 있는 그러니까 캐싱 파일이랑 뭐 이것저것 해서 최적화한 리소스 파일들이 들어가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존에 있는 그 전체의 디렉토리의 사이즈랑 이 프로덕션에 생성된 사이즈랑을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드가 완료됐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스터디에 요거를 통째로 와스 안에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다만 문제가 뭐냐? 용량이 우선 150메가다. 근데 우리가 요 센차 CM들 통해서 프로덕션 제품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뭐 이제 프로젝트명이 또 있죠. 프로젝트명을 들어가면 요것만 생성이 됩니다. 얘는 소스 사이즈를 보면 6메가 밖에 되지 않아요. 약 7메가. 이 7메가가 동일한 녀석이에요. 최적화돼서 여기다가 그냥 넣어줘 보세요 한번.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 index.html로 보통 호출이 되죠. 예. 근데 우리가 이거는 뭐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만 건드리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한번 얘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서버2 프로젝트 와스에다 올리고 저는 루트 컨텍스트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버2라는 프로젝트 안에 원래 index.html 호출하면 되는데 저는 그냥 패스 경로 없이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서버 실행하고 좀 기다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 스타팅 됐죠. 여기서 센차의 와치 실행 안 시켰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 톰캣의 8080 포트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8080 포트 실행하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예, 이렇게 나왔어요. 동일한 파일의 최적화된 사이즈에 대한 아웃풋. 그러니까 배포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물론 우리가 컴포넌트를 조작하고 뭐 이럴 수는 없어요. 이전에
빌드한 디폴트 경로 얘네들을 가지고 요 앱점 얘네들 요로로 이런 자바스크립트 애들만 건들고 최종 배포된 파일은 이런 식으로 루트 웹서버 루트에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보려고 하더라도 이미 빌드가 돼가지고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자바도 컴파일, 그러니까 컴파일을 거쳐가지고 클래스 파일로 이렇게 생성이 되잖아요. 이걸 일반적으로 파일을 볼 수는 없는 거고, 그거랑 이제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바에서 소스를 건드리는 거, 건드리고 이후에 클래스 파일이 생성이 된다 라는 개념이랑 요 extjs, 우리가 빌드한 파일은 우리가 핸들링을 할 수 있지만 센차 cmd를 거쳐서 빌드된 파일, 그러니까 프로덕션이라는 요 파일은 우리가 건드릴 필요도 없고 건드릴 수 없다. 이게 최종 이제 배포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좀 설명이 이제 아직 뭐 개념을 못 잡으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개념을 이미 라고 잡으셨을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예, 이제 배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지우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인덱스 파일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인덱스 생성하고 여기다 extjs hello. 자, 이렇게 index.html 파일 하나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extjs hello.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경로인 거죠. PHP 쪽에서도 아마 경로 루트 경로 잡아주신 데 있을 거예요. 이 index.html이 기준인 거에서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기존에 요거 그러니까 기초편에서 컴포넌트 만들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이거 기억나시죠? 얘를 한번 빌드를 해볼게요. 빌드를 한 다음에 똑같이 서버 쪽 JSP 쪽 루트에다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extjs 하고 센차에 빌드 프로덕션. 자, 이렇게 실행을 하고 나서 컴파일된 그러니까 최종 파일들 얘네들을 요 서버 2에 있는 루트에다가 한번 적용을 하고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초편에 만들었던 소스들에 대한 컴파일이 완료됐어요. 역시 리프레시 해주시고 여기다 이제 빌드에 프로덕션 스터디 요 프로젝트명에 있는 애를 그대로 붙여가지고 요 서버 2 웹 컨텐츠 밑에다 그냥 덮어 써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Yes to all. 예, 이런 식으로 우선 서버 시작이 됐다를 가정을 하는데, 자, 스타트 서버를 다시 한번 실행하고 어떻게 화면이 바뀌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그렇지, 뭔가 캐시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작업을 했던 그 화면이 나왔죠. 그리드 컴포넌트 HTML. 이것처럼 컴파일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그러니까 기초편에서 다뤘던 건 app.json에서 JS에서 onReady 하고 뭐 create 뭐 이렇게 정의했는데, 이거는 그냥 컴포넌트 이해를 돕고자 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app.js를 보면 이런 식으로 뭔가 막 선언이 돼 있고 메인 뷰 이런 식으로 경로가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ext onReady도 쓰지 않고 ext.create 이것도 쓰지도 않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부터 제대로 우선 구조 이해하고 진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빌드 후에 어떻게 배포를 하고 이거에 대한 우선 간단한 따라하기 식의 이제 예제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다시 처음부터 우리가 기초편에 했던 것처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